네, 됐죠?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3년 12월 모의고사 20번 지문부터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24년 10월을 먼저 하고 23년을 해요. 부담감이 전혀 없을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주제문 대학 졸업 후에도 배움의 여정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실제로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아르미 같은 경우도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배우실 겁니까? 아, 솔직히요. 그러니까 아마 좀 우리 지겨웠고 선생님 12년 내내 공부는 또 해야 됩니까? 여기선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don't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개인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무엇과 관련해서요? For their own growth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성장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장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instead, 그 대신에 그들은 단순히 뭐 할 뿐입니까? run the race. 그냥 경주를 달려나갈 뿐이에요. 자, 어떤 경주인가요? laid out. 과거 분사를 썼네요. 우리 예전에 뭐 라이하고 레이 이런 거 한번 했었는데요. 자료 보시면 레이는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나와 있죠. 자동사는 수동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앞에 놓여진 그들에게 놓여진 즉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펼쳐진 그들에게 놓여진 경주를 그냥 달려나갈 뿐입니다. 그냥 정규 교육 과정 그냥 듣는 거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do well 충분히 잘해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충분히 잘하긴 하죠. to keep advancing 또 나왔네요. keep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하다, 진보하다, 계속해서 발전할 정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충분히 잘하는 건 맞아요. Maybe 아마도 they managed to get a good job. 우리 manage to 부정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아주 좋아요. 이게 관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manage to 부정사는 간신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용케 해내다. 아휴, 겨우 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안 외우면은 관리하다라고 해석하기 딱 좋아요. 아마도 그들은 겨우 용케 좋은 직업을 얻긴 할 거예요. 그렇죠. 대학 졸업하고 겨우겨우 아주 좋은 직업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well run. 잘 운영이 되는 과거 분사의 동사 아니고 잘 운영이 되는 회사에서 좋은 직업, 네, 겨우 얻을 수 있을 거예요. But, 하지만, so many,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as if네요? 그러면, as if, 어떤 뜻이었지?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었었고, 이 친구는 as though,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even though가 아닙니다. as though, 마치 모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합니까? 마치 자신들의 학습의 여정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무엇과 함께? 대학과 함께 마치 학습의 여정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즉, 대학교 끝나면 배움은 끝! 이렇게 생각을 한다네.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as if 직설법으로 돌리는 거. 실제로는 그들의 learning 학습의 여정은 journey가 실제로는 끝나지 않는다잖아요. doesn't end with 블라블라 요렇게 나오는 거겠죠. 실제로는 끝나지 않더라. 필자가 살짝 언급을 했네. 뭐 대학 졸업하면 다 끝이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그들은 다 확인해 봤어. 모든 박스들을 다 확인해 봤어요. 설명해 줄게요. 인생의 모든 박스들을 다 확인해 봤어요. 선생님, 박스를 확인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그냥
박스를 확인한다라는 거는 어떤 항목들을 살펴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질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햄버거를 좋아하십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죠. 이게 박스를 체크한다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연봉은 만족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무엇인가 배울 것입니까? 아니요. 직장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네. 지금 이게 다 박스를 확인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항목들을 다 점검해 본 거예요. 아, 연봉 괜찮고 연차도 좀 있고 이런 거 괜찮네. 그리고 다시 that 주관대로 묶였습니다. was laid out 또 나왔네요. 어디에 놓여진 바로 그들에게 놓여졌던 삶에 있어서 모든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한 건 맞아요. 아, 연봉 괜찮고 이 정도면 집 살 수 있고 여건 괜찮네. 그리고 이제 그들은 lack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로드맵이 부족하대. 지도라는 게 부족한데요. 무슨 지도죠? describing 무엇을 묘사하는 무엇을 보여주는 올바른 길들을 보여주는 로드맵이 부족합니다. 근데 올바른 길은 뭐 하는 건데요?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to move forward 할 수 있는 그리고 continue to 부정사 할 수 있는 올바른 길들을 묘사하는 로드맵이 부족합니다. continue라는 친구는 to 부정사 말고 ing 괜찮지? 그래서 to grow가 아니라 growing 이렇게 바뀌어도 나쁘지 않아요. move forward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앞으로 가다니까 발전하다라는 뜻이 있겠죠? 그리고 continue to 부정사 구문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to 부정사에 같이 생략됐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들을 묘사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필자는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살짝 던졌네. In truth, 실제로 that's when,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that하고 when 사이에 the time 이 친구가 생략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관계부사의 대표선행사 바로 그때 여정이 정말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여정이란 건 어떤 성격이겠습니까? 정말 문자 그대로 여행인가요? 아니죠. 삶의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해서 이 정도면은 괜찮고 이 정도면은 번듯한 직장 나는 만족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로드맵이 부족하고 이 로드맵을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 뭔가 배워나가는 여정에서 로드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when your school is finished, 가즉 대학교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대학교가 이제 끝이 나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의 성장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자발적이 된대요. 아주 멋진 표현이었어요. 여러분의 성장은 자발적이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의 성장 너한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십니까? 개인의 성장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 개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거 다 자발적인 거야.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Like healthy eating habits, 마치 모처럼 건강한 먹는 습관, 식습관처럼 또는 규칙적인 운동 활동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Commit to it, 그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에 전념해야 하죠. 그리고 devote, 바쳐야 합니다. 무엇을 바쳐요? 바로 생각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활력도 바쳐야 됩니다. devote A to B, 무엇에? 그것, 즉 여러분의 성장에 전념해야 되고 너가 성장하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시간도 고려해 보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활력도 쏟아 부어 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럼 그렇지 않으면은 뭘 말해요? 네가 전념하지 않으면 그쵸?
네가 이러한 것을 바치지 않으면 됐습니까? 그러하다면 절대로 단순히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겠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이라는 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삶 싫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과 커리어, 경력은 어떻게 될까? 비동사 likely to 부정사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뭘 멈춰? stop, ing to 부정사 안 되겠네. 뭐 하는 거를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발전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로 여러분의 인생과 직장과 관련된 경력은 발전할 가능성이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무게가 조금 있었었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도 평생교육원이란 것도 있고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주고 직원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너 이 돈으로 영어 학원을 다녀. 이 돈으로 책을 사도 돼. 계속 이렇게 장려를 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싫은데요? 하고 다른 데다가 쓰게 되면은 나중에 인사고과 평가 때 당신은 발전을 못하니까 우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학 졸업보다는 대학 입학을 생각해야 할 시기지만 그렇죠? 우리가 배움의 여정은 끝이 없더라라고 말하는 질문 20번이었습니다. 머리 잘 풀었고요. 그 다음은 21번이에요. 21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색깔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 다양하다라는 지문인데요. 실제로 되게 재밌어요. 주제문 객관적, 주관적 해석을 띠는 색상의 인식이고요. 23년 고등학교 1학년 12월 모의고사에서는 아마 이 지문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지 한번 느껴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 제가 여기 색상이 되게 많으니까요. 요렇게 어떤 선을 그렸어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아니요, 연노란색인데요. 갑자기요? 네. 잠깐만. 아니요, 연노란색인데요. 색깔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죠. 이거 무슨 색이에요, 제 텀블러? 아닌데요, 진한 녹색인데요. 다 달라요. 잠깐만요. 색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 달라.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건 딱 이 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 주관적인가? 이 글은 그 성격을 두 가지를 다 띌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 그 조금 익숙한 표현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가보죠 뭐.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흔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흔한 관점, 상식. 이러한 상식이 있지. 어떤 상식입니까? that 뒤에는 뭘 의미를 할까요? 뒷문장이 완전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동격에 대시되겠죠? 앞뒤가 똑같더라. 어떤 상식이 있다? 이건 다 안다라는 거지. 색깔은 무엇이다? 첫 번째 소재. 객관적인 속성이다. of things. 어떤 것들, 즉 물건의 객관적인 속성이야. 그것도 아니면 빛의 객관적인 속성이야. 됐지? 그러면 다시요. 요렇게 병렬이 되어 있어서 빛의 속성이고 사물들의 객관적인 속성이야. 그러게 뭐 가시광선이나 아니면 태양 그 광선을 보게 되면은 빛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속성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that은 뭔가요? 여기서의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겠는데 bounces of them 튕겨져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bounce 튕겨지다라는 뜻이잖아. 그것들에서 튕겨져 나오는 그것들은 뭐고요? 물건들. 그쵸? 우리 과학에서 아시잖아요. 그 어떤 빛은 그 물건에 닿게 될 때 색상을 뭐 빛을 흡수하고 뭐 반사하고 해갖고 그 색깔이 고요하게 띄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사물들에서 튕겨져 나오는 빛의 객관적인 속성이며 물건들의 객관적인 속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 they 그들은 자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야 빛은
객관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야, 나무의 이파리들은 녹색이야. 왜냐하면 그 나무의 이파리들은 반사하잖아. 녹색을 반사하잖아. 아, 그러니까 빛에서 튕겨져 나오는 이걸 한 번 더 설명한 거예요. 녹색이기 때문에 나뭇잎은 녹색이야. 근데 녹색이 뭔 줄 알아? 아, 이런 녹색인데 말을 또 이렇게 해. 주관대. 어떤 녹색? Is just as real as the leaves. as 동등비교네. 뭐만큼 실제적인? 나뭇잎들만큼 실제적인 그런 녹색. 뭐야 이게? 객관적인 녹색.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럼 여기까지 소재 하나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야, 빛은 객관적인 속성을 띠는 거야. 나뭇잎들도 녹색이잖아. 그거는 태양빛이 저기 나뭇잎들이 녹색빛을 반사해서 그런 거고 나뭇잎들만큼 진정한 녹색인 거지. 색깔은 객관적이야. 라고 말하는데 흐름 바뀌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주장해요? 목적어 대.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야, 색깔은 doesn't inhabit 하는 거 아니야. 어려운 단어인가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inhabit. 자, 어떤 뜻입니까? 일단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맞아요. 거주하다라는 뜻이 맞는데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고 inhabit은 타동사입니다. 그러면 타동사면은 뒤에 명사 목적어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inhabit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요. 물론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그 밑에 exist도 존재하다라는 뜻이 맞긴 하지만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in 붙여놨죠. 아, 우리 자타동사 할 때 바로 그 표현이었군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야, 색깔은 존재하지 않아. 어디에? 물리적인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아. 자, 우리 arrow 같은 경우는 앞에 부정어 있어요. 그래서 not arrow, 좀 부정어를 강조하는 성격이 있어요. 야, 야, 색깔이, 야, 우리 물리 세상에 존재하긴 하냐? 아니지. 라고 주장해. 그러면 어디에만 사는데? 어디에만 존재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not a but 비구조네. 아, 병렬이 동사 병렬이었구나. 야, 색깔은 물리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거냐면 바로 눈이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에? 비워. 보는 사람의 눈이나 보는 사람의 생각에만 색깔은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겠냐라는 거죠. 어떨 것 같아, 마? 사람들마다 색깔을 같게 본다는 걸까? 다르게 본다는 걸까요? 그렇다면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색깔은 주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도 대의가 누구겠습니까? 아, 색깔은 주관적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 그리고 여기서 우리 르미가 익숙하게 본 문구가 또 나오네. 그들은 메인테인 합니다. 유지하다 아니에요.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maintain, that. 보통 that을 끌고 나와요. 목적어 that. 물론 생략 가능하겠지만요. 그들은 주장합니다. 뭘 주장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if, 주어, 과거 동사, 콤마, 주어, 과거 조동사,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의 형태네. 그러면 시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만약에 나무가 쓰러진다면, 숲에서 쓰러진다면, 뭐야 이거 그거잖아. 과학적 그 논문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 지문이었잖아요. 만약에 나무가 쓰러진다면, 그리고 no one was there. 부정어, 그 누구도 거기에 없다면, to see it.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 나무의 나뭇잎들은
colorless. 색깔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생각해 볼까? 아름아, 저쪽 숲에서 나무가 쓰러졌어. 그 나뭇잎이 무슨 색이었을 것 같아? 그건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나무가 쓰러졌네?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없어? 그 나무의 색이 정확하게 녹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나뭇잎들의 색깔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대.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요. and so 다음에 would가 조동사 계열이고 얘가 주어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조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왔으면 도치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야? 우린 이런 걸 소도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얘가 다 없는 거예요. be colorless. 이런 게 지금 다 생략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어떻다? 색깔이 없다. 그럼 색깔이 없다라는 건 뭐야? 정말 물리적인 색깔이 없다는 거야? 아니지. 객관적인 색깔이 없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들은 또 누구일까? 색깔은 주관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뭘 말해요? There's no such thing as color. 야, 그런 건 없어. 색깔이라는 거 없어. 그럼 뭐만 있는 거야? 오로지 사람들만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 주관대, 색깔을 보는 사람들만 있는 거다. 선생님, 그럼 무슨 말이죠? 색깔을 보는 사람들만 있더라. 즉, 사람들마다 색깔을 저마다 다르게 인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뭐야? 갑론을박이었던 거예요. 색깔이 객관적이냐? 색깔이라는 건 주관적이냐? 네, 갑론을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물론 부스 이 두 가지의 입장들은 그러면 색깔은 객관적이다. 색깔은 없는 것이다. 라는 입장들은 어때? 어떤 방식으로인가? 일단 이 두 가지의 관점들은 전부 다 맞는 말이긴 해. 필자는 지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Color is objective and subjective. 그러니까 색깔은 어때? 객관적이야. 그리고 색깔은 또 어때? 주관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함의추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인데 어떤 장소? PC라는 사람이 언급한 것처럼 어떤 장소? 관계부사가 쭉 하고 나와요. Where? 어떤 장소래? 이상해. 갑자기 좀 이상해져. 우리의 뇌와 the universe, 우주가 만나는 장소다. 아이씨, 갑자기 뇌와 우주는 왜 나와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의 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뇌는 어떤 관점일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커트로 잠깐 올라가 보면요. 보는 사람의 마음이나 눈 속에만 색깔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마음을 정신, 뇌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보는 사람의 뇌 속에만 색깔은 존재한다는 건 색깔은 객관적이라는 건가요? 주관적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얘는 주관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오, 잘했어. 그럼 유니버스는 뭡니까? 우주가 만나는 자연현상이요. 태양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요. 객관적이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구나. 우리의 주관적인 뇌와 객관성을 띠는 자연인 우주가 만나는 공간. 그게 뭐라고? 색깔은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라고.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그치? 너무 잘했어요. color, 색깔은 만들어집니다. when, 뭐 할 때? 빛이 어디서 나오는 빛? 이 세상에서 나오는 빛이 registered, 등록이 될 때. 어디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등록이 될 때. 그리고 뇌에 의해서 해석이 될 때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등록이 됩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더라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색깔은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다. 물론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거에 대해서 갑론음박이 있었지만 필자는 중립적인 입장을 띠면서 색깔은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지문일 거예요. 괜찮았습니다. 21번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22번도 쉬워요. 소설을 쓸 때 정보의 탐색은 중요하긴 해. 그렇긴 하지만 인간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한강 작가께서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수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의 소설을 물론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분도 인간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시했을 것 같아요. 안 어려워. When writing a novel, 우리가 소설을 쓸 때 분사구문인가 봐요. 선생님, 여기에 주어랑 다른데요? 일반적인 주어가 생략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소설을 쓰게 될 때 연구는, 자, 어떤 연구? 정보를 위한 연구가 needs to be done.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범죄 소설을 쓰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소설을 쓰려면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은 얼마고 또 경찰서에 갔을 때 어떤 절차가 있고 이런 정보와 관련된 연구가 반드시 필요로 하겠지. 소설을 쓸 때는 어떤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The thing is,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that, 바로 이거거든. 주격보어. Some kinds of fiction demand a higher level of detail. 몇 가지 부류는 무엇에? 몇 가지 소설의 종류들은 kinds, demand,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해요? 더 높은 수준. 무엇의? 디테일, 뭐야? 세부사항. 그치? 더 높은 수준의 세부사항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정보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가 있어? 범죄 소설이나 과학 스릴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아니 우리가 소설을 쓸 건데 범죄 소설 쓸 거야. 그럼 범죄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 세부사항. 그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The information, 물론 정보는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니죠. 뭐 하기에? 찾기에 어려운 건 아니다.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런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건 어려운 건 아니래요. 왜요? 뭐 우리가 직접 범죄 저지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웹사이트가 있거든. 누구를 위한? 작가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다. 주어는 웹사이트, 심지어 동사 여기 source를 보고 맞추면 안 되죠. 작가들을 위한 웹사이트는 심지어 여행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여행, 방문이라고 할까요? 어디로의 방문? 경찰서로의 방문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로 뭐 현장 답사를 가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So that,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crime writers가 can get it right. 범죄 작가들, 여기서는 아마 범죄 작품을 쓰는 소설가들이 그것을 제대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서 이시 의미하는 거는 정보겠죠. 정보를 올바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됐어요. 경찰서로 방문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often, 뭐 자주 공손한 편지가 will on, 얻어다 줄 겁니다. 너에게 허락을 얻어다 줄 거예요. 선생님 이건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경찰서에 방문 답사할 거예요. 그런데 예의 바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의 바르게 가야지. 나 갈라니까 준비해 놓고 당신네 서장 앞에 나와 있으라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러한 소설을 쓰고 있는데 몇 시 몇 분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공손한 편지는 허락을 요구할 것이다. 허락을 얻어다 줄 것이다. permission, 허락. 뭐 하는 허락? 방문하도록 하는. 어디를 방문해?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1번 to
2번 to 생략됐네요. 기록하다라는 뜻이 나왔죠. 모든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고 특정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얻어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 사항들은 또 뭐고요? You need 목적격 관계대명사네요. need의 목적어 없죠? 생략 가능합니다. 위치 되겠죠? 당신이 꼭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기록하도록 하고 특정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허락을 얻어다 줄 것이다. 그럼 뭔 말이야? 지금까지 봤을 때 소설을 쓰는 경우에는 정보, 세부 사항 이런 거 정말 중요해. 그치? 근데 글은 달라져요. But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뭐를?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대. drive, 유도할 수 있대요. 이끌 수 있대요. 몰아갈 수 있대요. 여러분의 독자들을 어디로 몰고 갈 수 있어? 지루함으로 몰고 갈 수 있대요. 전제 조건. 만약에 작가로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뭘 생각하지? 여러분이 반드시 팩해야 한다. 팩 하면은 뭐 짐을 싸다, 뭐 꾸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 집어넣다. 모든 것을 집어넣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은 뭐고요? You discovered. discover의 목적어 안 보이죠? 못간에 생략된 거겠죠? 여러분이 발견한 모든 것. 이게 뭘 의미해요? Every information, every detail. 모든 정보,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집어넣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독자를 지루하게 할걸요. 근데 모든 것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pack A into B. 여러분의 work, 일 아니고 작품, 그러니까 아마 소설을 의미하겠죠. 여러분의 소설에 그거 다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독자를 지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는 말이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소설 한번 써볼게요. 주인공이 경찰서에 갔다. 그런데 그 경찰서의 문을 열고 갔는데 오른쪽에는 정수기가 있는데 그건 웅진 코웨이였다. 정말 비싼 거고 할부가 꽤 많이 남은 것처럼 보였다. 내가 시선을 돌리니 서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의자는 다이슨 의자였다. 굉장히 비싸 보였고 가죽은 화려했으며 그 앞에 있는 난초는 무엇이었고 어쩌라고요? 맞잖아. 세부사항이 중요하긴 하겠지.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The details, 세부사항들은 그러니까 소설에 있어야 하는 거 있지. They matter, 주관대야. 선생님 처음 들어봐요. 그럴 수 있어. matter가 동사일 때는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죠. 중요한 세부사항들은 그게 뭐겠어? 동사 여기 있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뭔데요? 또 주관되네요.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에요? 빨간 펜 가고 싶어요. reveal, 밝히다, 드러내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뭘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경험, 사람의 경험을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한 거다. 선생님 그게 뭔데요? 주인공들이 겪는 그러한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건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정수기의 뭐 브랜드가 중요합니까? 난초의 이파리의 개수가 중요해요? 아니죠.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주인공의 심정은 어땠으며 주인공이 어떻게 탈출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The crucial thing. 그러니까 한 번 더. 진짜 중요한 것은 crucial, 중요한이죠.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야? 바로 telling a story. 이야기를 말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1번, 2번. 또 뭐 하는 것도 중요해? 찾는 것도 중요해. 뭐를? 등장인물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고. 뭐도 중요해? 긴장감을 찾는 것도 중요한 거고. 뭐도 중요해? The conflict. 갈등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야? 아,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뭐가 아니라 기차의 시간표가 아니라 또는 건물의 청사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청사진이 보여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청사진이라는 거는 앞으로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청사진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청사진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세요. 설계도. 맞아. 블루프린트에는 설계도라는 뜻은 없어. 근데 의역으로 했을 때 건물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설계도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맞잖아. 아니 한강 작가님께서 글을 쓰실 때 첫 번째 기차는 6시 13분부터 출발하고 두 번째 기차는 6시 17분에 들어오며 급행열차는 7시에 들어오고 신도림역으로 갔다가 하차를 한 다음에 서울역에서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부 사항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 주안역에서 6시 13분 기차를 타고 주인공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며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22분 끝나요. 정보 탐색? 중요해. 첫 번째 카트에서 정보 탐색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왔었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각 등장인물의 경험, 인간의 경험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 더 할까요? 23번입니다. 23번 주제문 몸의 전체 건강을 좌우하는 구강의 건강. 지금 우리 입속에 보면요. 만성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것은 류마티즘 관절염의 확률을 또 증가시키게 되고 그리고 뭐 만성치주염과 뭐 치조골 감염은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네. 그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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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필가루가 진짜 안 빠지긴 하네. 뭐 어쨌든 구강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말 들어봤을까? 우리 아름이는 그런 습관이 없는 것 같은데 손톱 물어뜯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야 손에 질병이 얼마나 많은데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물어뜯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강 건강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가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nearly 거의 모든 것은 has to go through 이게 뭐 겪다 경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뭐를 통해서 가다예요. 거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가죠. 그럴걸요? 뭔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입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to get to 어디에 가기 위해서 the rest of you 너의 나머지 그게 뭔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 있잖아. 뭐 장이나 뭐 아니면은 뭐 위라든지 이러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그런 게 뭐가 있어? 뭐가 거쳐서 지나갈까? 첫 번째, 음식도 거쳐 지나가고 숨 쉴 때 공기도 거쳐 가잖아. 그치? From A to B. 뭐도 거쳐 지나가? 박테리아와 세균들도 거쳐 지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겠네. 건강한 입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뭐 하는 것을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썼고요. to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신체가 얻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what it needs. 계세 목적어네요. 선행사 없고 불완전해요.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몸이겠죠. 그러면요.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도록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뭐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신체가 필요한 것을 우리 몸에 공급할 수 있겠지. 그리고 프리벤트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프리벤트도 같이 생략이 돼 있네. 프리벤트, 이 구조다. from 명사. 그럼 뭐뭐 하는 것을 막다. stop, keep, bar, deter, prohibit, inhibit 그 친구들이네요. 그리고 막아요. 그것을 피해로부터 막아주죠. 우리의 몸을
피해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럼 반대로 돌려봐라. 건강하지 않은 입은 어떻겠어? 신체가 피해로부터 막는 것을 못 해주겠지.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를테면 with adequate space. 그 입이라는 곳은 적절한 공간이어야 할 거야. for air, 공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어디로? 너의 폐로 공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공간일 거고, 입속을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들 있지. 이런 것도 있을 거야. that, 걔네들은 또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등장했고, 또 나왔어요. prevent A from ing. 건강한 입은 어떻다고? 공기가 폐로 흘러가도록 적절한 공간도 있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도 있거든. 그런데 걔네들은 뭐라고 한 번 더 막아주는 건데, 해로운 미생물들이 뭐 하는 걸 막아줘요? enter, 들어가다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your bloodstream, 피가 흐르는 것이니까 혈류라고 해석이 돼요. 너의 혈류로 해로운 미생물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건강한 치아와 잇몸도 있고,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폐로 들어가도록 하는 적절한 공간이 있는 이런 건강한 입, 굉장히 중요하겠지. 만약에 입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구강이 건강하지 못하다면은 미생물들이 우리의 혈류로 들어가서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겠네. From the moment when, 제가 얘기를 해버렸네요. when이 생략돼 있어요. the moment, 시간의 느낌이죠. 바로 이 순간부터, 너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게 뭐야? 태어났을 때부터 oral health, 입의 구강의 건강은 어떻다? 영향을 끼친다. every 뒤의 단수, 모든 측면,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쳐요. 진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발도 못하고 있잖아요. 막 너무 바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항상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오른쪽 사랑니 난 곳에서 항상 피가 철철 흐르거든요. 건강한 구강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인생의 질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요. What happens in the mouth?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what의 영향이 여기까지고, 문장이 주어라서 여기가 수일치 단수되는 동사가 있네요. 불완전한 what이 맞고요. 입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다? 잘 봐, 표현 멋있어. 입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지 일반적으로 뭐일 뿐이야? The tip of the iceberg. 자, 이거 빙산의 끝부분. 그래서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빙산의 일각이 뭘까요? 입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사실 엄청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네. and 그리고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다. of what is happening.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어디에? 다른 부분들. 무엇에?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즘 피곤하면은 제 사랑니에서 피가 철철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따라서 구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네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오케이. 마지막 파트. 따라서 poor oral health, 굉장히 안 좋은 구강의 건강은 원인이 될 수도 있대. 무엇에?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대. 아까 본 것처럼 어떤 질병? 주관대. That affects the entire body. 전체 몸에 영향을 끼치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대. 그럼 구강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 그렇잖아. 미생물들은 어디에 있는, 건강하지 않은 입에 있는 미생물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로? 혈류로 들어가요. 그리고 1번 동사원형, 2번 동사원형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신체의 어느 곳에도 다 갈 수 있어요.
콤마 ing. 그래서 무엇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까? 심각한 건강의 위험들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우리의 구강 건강은 안녕합니까? 안녕하셔야 되겠죠? 질병도 일으킬 수 있고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을 몸의 전체 건강을 좌우하는 구강의 건강 신경 써야 되겠죠? 2형, 8형이라는 치약도 좀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마도 우리는 목요일과 토요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23년 11월 들어갈 겁니다. 분석 철저하게 해놓으시고 영상 종료할게요.